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직후부터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참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이 줘도 안 데려갈 놈인데 괜한 걸 주어서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우선 결혼 당시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였고 차는 시누이가 외국인 분과 결혼하며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남편에게 명의 이전해준 외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시라 노후 걱정은 없는 상태이고요. 저는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20평대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고 차는 엄마가 타시던 산타페를 물려받아 끌고 다닙니다. 부모님께서 상가 4개를 소유하고 계셔서 저희 친정 역시 노후 걱정은 없으시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 소소하게 모아 여행을 자주 다녔었고 책 사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거기다 스페인어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도 다녔기에 모으는 돈 없이 대부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신다 하셨기에 모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연애할 땐 아무 말 없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 제 소비에 대해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건 생활비를 100만 원씩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기로 한 상황임에도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는 거죠. 연애 때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더니 결혼을 갑자기 스페인어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그거 다 돈 낭비다. 하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제가 철이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생활비를 내기로 한 상태에서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잘 냈었고 남은 제 돈에서 전부 해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의 말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너무 빡쳐서 내가 소비하는 게 못마땅하면 네가 가져온 5천 그대로 돌려주고 이혼해줄 테니 나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 결혼하면 돈은 부부 공동의 소유다 하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빡치고 지겨워서 이제는 말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제 돈이 남편 돈인가요? 이걸 글로 쓰고 보니 남편의 말이 더 황당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네요. 결혼 전 거지 같은 거 주어서 결혼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말렸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정말 후회됩니다. 추가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제 욕도 많고요. 책을 30만원치 산다고 했는데 대략 25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주작이라는 분도 계시던데 아마존으로 책 5권만 사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사회학을 영어 원문으로 공부하고 싶어 구매하는데 권당 100달러가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공동 소유라는 말도 많고 제 소비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설명드리자면 나중에 부모님이 상가 4개를 다 물려주신다 하셨기에 노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성남 쪽에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시세도 잘 모르는 상가들이라 실제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요. 게다가 부모님께서 현재 사시는 집도 주신다 하셔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더 지적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산타페 타는 게 뭐 어떤가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국산차 서비스가 편하다고 다들 잘 타고 다니십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크게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 명품 가방도 없고 외제차도 없지만 배움에는 항상 목이 말라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제가 그런 걸 잘 아셔서 언제나 무엇이든 재밌게 배우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누구 장인어른은 이걸 해줬다더라. 또 장모님은 저걸 해줬다더라.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인 생일에 오메가라는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명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처음에는 기계가 비싸봤자 30만원 정도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알아봤더니 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첫 생일인데 너무하다며 자꾸 헛소리를 하기에 홧김에 글을 쓴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직 시간이 하루밖에 안 돼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조언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 제 돈을 본인 것처럼 쓰려고 한다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기일지는 모르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글을 씁니다. 그날 글을 쓰고 난 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제가 남편에게 요즘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뭐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계를 사달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 하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모습에 좀 황당해서 내 생일에 케이크랑 달러로 200달러 주고서는 나한테 2천만원짜리 시계를 바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혼수며 예단이며 다 생략했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냐? 딱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따지고 드는데 이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내 거니까 나머지는 오빠가 다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집 시세가 적어도 5억인데 오빠가 8천이라도 해왔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비싼 시계를 사달라고 하냐? 혹시 나한테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냐?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너랑 말도 섞기 싫다. 이렇게 계산적인 애였냐? 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사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친정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사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한테 그런 걸 왜 말 안 하며 펄쩍 뛰기에 내가 그런 시계 살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 아빠한테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기다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으로 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시어머니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싸운 거 가지고 본인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걸 보니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 부모가 없나 하는 생각에 저도 바로 친정 부모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신보가 고약한 거라며 남편을 나무라셨고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의 말씀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혼인가 싶기도 하고 댓글에서 오랜 기간 혼인 생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었기에 그 생각을 하면 당장 이혼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 합의 이혼할 것인지 물었더니 끝까지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소송을 걸겠다 했더니 본인이 해온 것들만이라도 돈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는데 그 모습이 정말 세상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을 진행했네요. 짧디 짧은 결혼 생활이긴 했지만 돈이 뭐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사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 같이 살던 집을 내놓으려고 갔었는데 전 남편이 그새 5천 정도가 오른 걸 알았는지 그 돈 반만 주면 안 되냐고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했나 하는 의문이 들고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긴 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늘 10시만 되면 잠들었는데 이혼 접수 후엔 새벽 4시가 되도록 못 자는 일이 빈번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이 정말 만만하고 덜 떨어진 후구였나봐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1년도 안 되는데 지돈 하나 보태지도 않은 아파트 오름값을 달라고 하죠. 걔가 사온 거 돈으로 준다고 하니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님 부모님께 물려받을 돈이 꽤 된다면서요. 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비용을 주고 말지 저딴 거한테 왜 삥을 뜯깁니까? 이번 일 그냥 돈 주고 말지 하면 이 다음번엔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만인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구해서 상담받고 제대로 잘 처리하세요. 두 번째. 잘하셨어요.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남편 말대로 오른 집값의 절반 정도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걸로 인증돼서 5천의 절반인 2,500이 법적으로 남편 몫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팔면 5천만 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전세나 월세 놓고 친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맨몸으로 온 사람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무슨 5천의 반인가요? 거기다 결혼 당시 쓴 돈을 왜 줍니까? 그거 주실 거면 8억짜리 집에 공짜로 살게 된 시간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던가요. 계산적이지 않게 결혼했는데 계산적이라고 하니 제대로 보여주시길. 네 번째. 친정이 돈 많은 제 친구도 개뿔 가진 거 없는 남자 성실함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놈의 성실함이 돈 앞에선 무너지더라고요. 공부하고 싶다 해서 회사 그만두고 친정 돈으로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띵가띵가 골프만 치고 놀다가 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좋아서 취직은 됐지만 자기 차만 국산차라고 징징대서 바꿔주고 여하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쩌고 헛소리를 해대기에 삥 뜯길까 무서워서 제 친구는 아파트 전세 하나 해주고 돈 얼마 지어주고 겨우겨우 떼어냈어요. 잘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그냥 혼수해온 거 그대로 갖고 가라고 하지 그 돈을 왜 줍니까? 이렇게 되면 그놈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